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어제 교육부가 오후에 발표한 교육부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어제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이 저에게 전달해 준 말이 엄마인데 동영상을 너무 잘 보고 있다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거? 맞벌이신 모양이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는데 이게 잘 보고 있다고. 거의 전편을 다 보셨다 그래요. 거의 전편을 다 보셨으면 이제 하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그래도 가끔은 봐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은 까먹거든요. 까먹고 또 실천이 뭐 때문에 안 됐던 부분을 다시 실천하게도 해주죠. 그래서 듣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분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책도 다 읽으셨다 그랬고, 그러면 지금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정말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이 어디 대표나 사장이라고 하고, 또는 뭐 같은 직원이어도 좋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직원을 더 채용할 거냐, 그 직원이 뭐가 좋아야 내가 채용할 거냐에 대한 그런 점들이 자기소개서나 또 이력서에 적혀져 있다면 당연히 선발되겠죠. 마찬가지로 학생들 역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학교에서 뽑아질 만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선발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다만 이거가 이제 이 공부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학구적인 측면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와 정반대로 학구적인데 예를 들어 활동적인데 학구적인 냄새가 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진로 활동을 했는데 진로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데, 예를 들어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외교관이 되려고 하면 지금 국제정세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보고서가 딸랑 이렇게 그냥 숙제해 가듯이 감상문 써 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보고서. 그러려니까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된 독서도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 제기도 하고 서론본론 결론을 통해서 내고 자기 주장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려고 하면 담임 선생님과 누구지? 사회과가 담당이겠네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가 되겠죠. 또 그런 외교과를 간다고 말 나왔으니까 수학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확산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나옵니다. 수학이 딸랑 1 더하기 1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는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물론 외교의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냐고요? 찾아야죠. 그렇지만 억지로 찾을 건 없고요. 좀 확산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확산적 사고라는 것이 바로 창의적인 겁니다. 그런 거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주제, 당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을 아이들마다 다 틀리다니까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창의성이 있어요. 요즘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엉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조금 더 아이를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아이들과 그래서 제가 대화를 자꾸 나눠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의 어떤 편중된 시각이 아니라 자녀의 시각도 그냥 받아주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브루타거든요. 왜냐면 사실 하브루타라고 하면 매번 같은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그래도 계속 답변을 해줘야 돼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무슨 질문 같은 걸 던져라 이런 말은 안 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답답하니까 일단 너무.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이제 그렇다는 얘기. 어제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마침 그 얘기를 듣고 유튜브를 그 시간에 들어갔었는데 어떤 그 분이 어떤 남자분이 저희 회사 여직원에게 나침반 39도, 39.5도, 36.5도입니다. 잘못 쓰셨나봐요. 36.5도 소개해줬습니다. 선생님의 동영상을 처음 보고 지루해서 하품만 했었는데 지금은 빼먹지 않고 보는 열혈 팬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느려 말이, 제가 좀 말이 늦죠. 그렇다고 썩 늦는 건 아닌데 어찌됐건 지루해서 하품만 했었는데 근데 또 적응되면 매우 좀 재밌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어쨌든 교육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은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책에다가만 쓰는 내용도 있고 또는 말 못할 만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가끔은 어딘가에는 꼭꼭 제가 한두 마디씩 던지고 가는데 그쵸? 어찌됐건 뭐 지금은 빼먹지 않고 보는 열혈 팬입니다 했는데 아마 그분이 그분인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 영상,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 제 영상을 보는데도 그 애가 영상을 계속해서 본다면 그 아이가 그래서 똑똑하다는 겁니다. 보통 애가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지루해서 하품만 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듣는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 얻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느끼려면 저의 톤대로 이 사람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니까 아이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인 거죠. 물론 뭐 그것을 매일 다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풍림하산님이라고 매번 이렇게 댓글을 좀 자주 달아주시는 아빠 분이신데 아이 생활기록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적에만 관심을 두는 학부모가 아니라 역량 강화가 아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송원철님하고 풍림하산님의 경우에 제가 언제 이번 11월 달에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한 달에 한 3-4명? 2명에서 4명 정도는 그냥 무료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 댓글을 좀 자주 달아주시거나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긍정적이신 분들이라면 제가 자녀들을 1년 내내 케어는 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한번 정확히 케어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 아이가 분명히 따라와야 됩니다. 사실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아니죠. 내가 학원 보낸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역량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 성적과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하는 역량이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내가 안 가르쳐도 이미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 내가 지금 너 공부해서 1등 해와라가 아니잖아요. 너가 4등급을 해든 5등급을 해든 네가 원하는 대학 보내줄게. 물론 그거가 저 소연고 아니면 안 갑니다. 뭐 이러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나는 적어도 인서울의 중위권 이상의 대학은 갈 거야. 이런 목표의식이 정확히 있는 자녀라면 밑에 댓글에 신청을 해주시면 한 달에 어쨌든 2명에서 4명은 선정을 해서 제가 누구누구님 연락 주세요라고 댓글 달아놓을 테니까 그러면 그분의 자녀분하고 같이 방문하시면 사실 부모님하고만 얘기하면 사실은 뭐 공유가 많이 되죠. 공감도 되고. 하지만 자녀들하고 얘기하려면 자녀가 마음을 바꿔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근데 불행히도 학교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교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책임을 그냥 다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학교에 방문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는 사람이 학교에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늘상 체크하죠. 아, 이러면 뭐 이 학교는 좀 돌아가겠네. 아, 이 학교는 잘 안 돌아가겠네. 아, 이 학교는 그냥 애들 해주는 것만 해주겠네. 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다 파악이 되죠. 어찌됐건 뭐 고3 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는 사람 그렇게 계시긴 한데 잘 없죠. 또 하나는 설령 일반 평교사들도 아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 역할, 주어진 역할이 아니면 교사 사회에서는 나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만 잘났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 물론 뭐 너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조직 생활하고 같아요. 내가 회계를 보고 있는데 인사부가 너 회계 왜 이렇게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죠.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담임인데 딴 선생님이 와서 내 아이들 케어하고 있어. 뭘 가끔은 고마울 때 있는데 이건 내 담임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학교는 복잡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매우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러니까 아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녀를 학교에 맡긴다 그래서 다 맡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 아이는 내가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수능시험을 본다고 해도 내 아이가 시험을 잘 봐야 수능시험의 결과가 좋아지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내 아이가 잘해야 써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왜 다른 학교들은 뭐 2, 3등급만 돼도 잔뜩 써주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학부모가 그 아이가 매우 뛰어났던 모양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이 송원철님과 풍림하사님은 혹시 이 방송을 보셨다면 자녀분하고 일정을 봐서 뭐 방학에 오셔도 좋고요. 어찌됐건 컨설팅을 꼭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녀의 상세한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좀 디테일한. 그래야 제가 아이를 좀 더 쉽게 파악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하나 아이가 하려는 의지조차가 아니면 대학에 가려는 의지조차도 매우 희박하다면 저도 사실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예를 들어 4등급이야. 5등급이야.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아이는 그러면 뭐 경희대 중앙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숭실대 이상은 갈 수 있습니다라든지 국민대는 갈 수 있습니다라든지 어찌됐건 뭔가 또는 뭐 저는 뭐 어느 대학 가겠습니다. 또는 뭐 저 의대 가겠습니다. 뭐 이런다고 해도 다 좋다는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하려는 의지가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아이들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나침판이나 톡톡이라는 잡지는 매우 유용합니다. 이게 만약에 초등, 중등의 학부모라면 톡톡을 이 아이가 봤는데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고 어쨌든 그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몇 편의 것들에도 읽거나 꾸준하게 읽어본다. 이건 가능성이 있는 아이예요. 마찬가지로 나침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아이죠. 일단. 또 하나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 창체 활동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체 활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놀러 오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들하고 외식하러 갈 때 굳이 그냥 간단하게 뭐 집 주위에서 외식하지 마시고 좀 멀리 가라는 거죠. 멀리 가서 1박 2일을 갔다 오든 뭐 텐트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어찌됐건 밖에서 있는 공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우리 가족끼리 있든 아니면 나와 우리 아이가 같이 있든 그런 공간에서 대화를 많이 해보는 그러면서 아이의 상태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라는 거죠. 그게 뭐 해외여행이라면 해외여행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이 아이가 아무런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다면 뭔가 움직여주게 하는 그죠? 하다못해 뭐 그 수영장 같은 데도 보내준다든지 어쨌든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 단계가 다 되면 이제 나침판이나 톡톡을 보게 해서 상태를 보고 또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너 오늘부터 봐 인데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게 3000% 빠졌네요. 교육부 그 학종 실태 조사 언론 보도에 대해서 보면 지금 뭐 결과 보니까 별 볼 일 없죠. 별 볼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다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만큼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전형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수능이 편한 것 아니냐라든지 분명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은 국가 전체도 생각해야 되고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그러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뒤에 이 아이들이 이제 직장이든 회사든 아니면 어떤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감안한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당연히 국가 교육 전체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능은 사실은 이제 뭐 암기를 하든 뭐 비판적 사고력을 갖든 길러줍니다. 그게 안 길러주는 게 아닙니다. 수능이라도 당연히 길러주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리드하는 시대에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회사들 따라가기만 하면 됐죠. 근데 지금은 따라가서는 이제 안 되죠. 우리가 리드해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경제도 레벨도 이제 그렇게 선진국이 돼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나 또는 대안제시 능력들을 이미 이 경험치에 의해서 많이 다져져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애들은 책을 읽었든 안 읽었든 똑똑하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봤기 때문이겠죠. 많이 본 것은 곧 책은 안 읽었지만 많이 봤다는 것은 어쨌든 경험치가 쌓였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미래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게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하나는 그럼 학교 현장 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수능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가 얘기 있는데 어쨌든 교육은 교육만으로 그러니까 진학만으로 끝내서는 수능이 편할지 몰라요.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면 쭈쭈 나오고 뭐 그냥 1, 2, 3, 4, 5번 지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넌 서울대, 넌 연대, 넌 고대 뭐 이렇게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거죠. 역시 미국 따라가기나 또는 뭘 따라가야 되는데 없죠. 그러면 뭐 경제는 차츰 무너지게 되겠죠. 또 하나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계층 사다리.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교육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보면 과거 시험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꼭 들었단 말은 그게 바로 계층의 이동을 해주는 거잖아요. 과거 시험이. 근데 그것이 공평하게 되었을 때 국가가 부강해졌듯이 교육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수능이든 학종이든 논술이든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이건 당연히 사교육의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됐든. 학종이라고 사교육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수능이라고 사교육이 없겠습니까? 훨씬 더 많죠. 논술은 어떻고요? 더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전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계층 간 이동을 어떤 전형이 계층 간 이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게 하느냐. 요게 이제 아까 과거 시험 제도랑 같다는 거예요. 물론 대학 가는 게 과거 시험이냐? 그건 아닌데 그것처럼 비춰지기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 계층 간 이동을 저쪽에 시골에 있는 지금 20년 전까지라도 20년 만에 아니면 그 학교가 생긴 이래 서울대를 단 한 명도 못 갔지만 지금은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은 가는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죠. 그게 꼭 농어촌 전형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 전형에서도 간다는 거예요. 애가 똑똑하면. 근데 이게 수능이라고 하는 거라면 그 아이는 당연히 서현고가 아니라 뭐 한성서라든지 그 밑에 있는 대학을 가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데 어제 교육부 그 학종 실태 조사에 보니까 지금 오늘 언론사들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
어떤 하나가 눈에 띄어서 그거를 제목만 읽어보면 과고 학종 합격률 일반고 2.9배. 일반고보다 2,900분이 안 나간대잖아요. 과고랑 이 일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니, 중학교 때만을 생각해 보자고요. 비교할 걸 해야죠. 과거에서도 재수하는 애들 많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또 하나, 이 데이터가 얼마나 웃기냐면, 그 과거에서 학생부 교과로, 내가 좀 이따 데이터를 보는데, 학생부 교과로, 뭐라고 하지? 학생부 교과로 많이 가는 고등학교가 일반고, 과고, 자사고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학생부 교과로 가는 아이가. 예. 그런데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일반고하고 근데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과고가 학생부 교과로 19.2%인가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되죠. 알고 봤더니 딱 한 명이야. 한 명이 가지고, 근데 이 통계를, 퍼센테이지로 나눠보니까 그게 19.2%인가 9점 몇 %예요. 이렇게 계산이 잡히는 거죠. 통계만 정확하게, 잡혀져 있고, 통계가 정확하게 잡혀져 있고, 그 통계가 맞다. 그 통계가 속이지 않는다면, 그 통계를 왜곡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현재의 우리 교육에 가장 적합한 전형이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아까처럼 국가 전체 경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겪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특목고 자사고에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 말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이 전문가들 보면 특목고 자사고라고 늘상 모든 언론이 다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모든 언론이. 그리고 예전에 내가 같이 찍었던 그 김종인 소장 역시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하고요.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착각이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유리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도 많지만 일단 제가 오늘 전형별 합격률 비중이 큰 고교 유형 학종에서 과고 영재고 26.1%, 외고 국제고 13.9%, 기타 10.3%, 자사고 10.2%, 일반고 9.1%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합격률의 순위죠. 일반고가 꼴찌죠. 근데 이게 이 퍼센테이지에 내는 내용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물론 제가 우리 기사로 따로 쓸 건데요. 오늘 이게 상위 13개 대학, 상위 13개 대학이라 그래서 상위권 13개 대학을 정확히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 광운대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 건국대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대학이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상위 11개 대학 칠 때 그 대학은 포함 안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뭐 데이터가 어쨌든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자사고 특목고의 등급이 높은 애들, 과고 애들이 광운대 안 가요. 근데 어찌됐건 그걸 다 뭉쳐 넣었죠. 근데 이런 데이터에 이제 한계가 있죠, 분명히. 그것은 그런 데이터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학종에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유불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확히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위 1등부터 13위까지를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통계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거가 자사고 특목고에 합격한 애들 수를 다 놓은 거예요. 최종이 아니라 최초 합격자들을 놨으니까 과고 애들은 서연고만 원서를 넣었다면 서연고 3개를 붙었겠죠. 근데 일반고는 그럼 3개가 다 합산이 되겠죠, 당연히. 그럼 일반고는요?
일반고는 6개를 넣었는데 딸랑 딱 하나 중앙대만 되었어. 이렇다고 하면 한 명만 잡히는 거죠, 통계에. 이런 게, 고스란히 이렇게 이 교육부의 이런 발표 자료에 똑같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합산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뭐 서울대 너네가 연고대도 넣었으면 뭐 서연고 우리 각각 한 명씩 들어갔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한 명이 간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걔네들이 한양대까지 다 넣습니다. 성균관에 서강대도 넣고. 그럼 서울대 간에가 당연히 6개 학교 다 합격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6명이, 그러니까 한 명인데 6개 대학을 합격한 셈인 거죠. 그런 데이터가 잡혀져 있다라는 거죠. 이 교육부에 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 데이터, 그리고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학생부 교과에서 학생들에게 학생부 교과에서 과거가 비율이 높게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한 명이 넣어서 한 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나왔던 데이터. 이런 데이터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자료, 그동안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알고 계셨던 이 기존 메이저 언론사에서 들었던 것들은 98%가 거짓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특목고 자사고보다 일반고가 유리하다는 이유는 이겁니다.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어쨌든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아이의 성장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옆 친구를 보고도 크잖아요. 성장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상태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발피력도 좋아지겠죠. 당연히 의사소통 능력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좀 더 길러지겠죠. 왜냐하면 일반고는 그런 토론 수업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사실은 10에 그러니까 애들이 10에 있는 이뿐이 평균이 안 되는데 얘만 30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중에 100 중에 30이면 30이 이겨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사고 애들은 일단 그 맨 밑에 애가 30이나 50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전체적인 아이들의 수준은 올라가 있죠. 이런 개인적인 성장에는 높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면 일반고 살리기 전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에서도 평가할 때 일반고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 요인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환경적 요인을 대학 입시에서 환경적 요인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매번 여태까지 뭐라고 하죠? 우리가 대학을 못 갔어요라고 하면 그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잘못하는 학교인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또 이 매치가 되는 게 뭐냐면 잘못하는 것도 있는데 학생 역시도 그렇게 맹종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학교를 그냥 비판만 하고 말죠. 우리 학교는 안 돼.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인가 얘기했듯이 음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그러면 저거 질도록 되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교육부 정책상이 그 교육부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은 또 교육청이에요. 왜냐면 서울은 지금 올해부터 수행평가를 50% 반영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시도는 아직 50%까지 아니에요. 다른 시도는 또 40%. 어찌됐건 그게 틀려요. 물론 더 정확한 것은 교사가 자기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분명하고요. 이제 권고 아닌 거죠. 그게 이제 시도 교육청마다 틀려요. 근데 여태까지 시험 위주라고만 생각하는 이 교사들이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경북,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라도, 전라남도 이런 쪽들은 시험이 먼저지 뭔 얘기야. 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세상 살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참 서울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먼저 도입을 안 해요. 당연히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수행평가 점수나 모든 평가를 많이 하는 학교가 유리한 거예요. 근데 선생들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엄마들이 하지 말랬대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극히 일부의 얘기죠. 그게 전체 얘기가 될 수 없겠죠. 엄마들이 하지 말랬대. 아, 그럼 안 해? 당장 대입에 뭐가 유리한지 이 엄마는 몰라서 하는 얘기고. 자기는 교사잖아. 아, 그건 내가 생각할 땐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엄마들 역시 대입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리고 메이저 언론사에서 나온 얘기만 주구장창 이게 꽂혀 있으니까 아니에요. 메이저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보세요. 그걸 누가 쓰고 있는지. 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뭐죠? 우리는 이게 뭐죠? 그것은 조금 저 밑에 시골의 아이고, 우리처럼 우리 서민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능이 좋지 뭔 얘기냐고 누가 댓글 쓴 거를 봤어요. 그게 그거예요. 누군가를 낮춘다, 높인다가 아니라 서민들의 입장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좋은 거라고요. 서민 입장. 서민 입장이라면 냉정히 따지면 연봉 700 미만 다. 서민이라고 연봉 700이라고 하는 기준을 제가 임의대로 책정한 거고요. 그냥 한 500, 600? 그 밑에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자사고에 다니는 아이들 보면 뭐 1년에 2천만 원, 1천 몇백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되죠. 내고 또 학원비 내고 또 이러려면 한 2천 몇백만 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한 5, 6천 갖고는 살짝 부족하죠. 그러면 엄마도 또 일해야 되고 뭣도 있는데, 어찌됐건 일반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복받은 전형인 거라고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비록 일반고 들어갔어도 일반고에서 2, 3등급 해도 자사고 뭐 그래 3등급 4등급하고 비슷해요. 한 등급뿐이 차이 안 나. 굳이 한다고 해도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이 아이가 역량이 비록 성적은 처지지만 역량만큼은 뛰어나다라고 한다고 하면 일반고가 유리한 거예요. 등급이 높아서. 그것도. 그렇지만 그 등급이 높다 그래서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들이 이 아이를 기록해 주는 거라든지 학교의 교육과정에 있는 수행평가라든지 모둠평가라든지 모둠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를 많이 바꿔왔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은 더더욱 일반고가 유리하다. 다만 대학 진학 여부를 떠나서 아이의 성장 정도만 따진다면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이 살짝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만을 놓고 본다면 꼭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이게 물론 이제 등급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다만 수능으로 만약에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특목고 자사고 가는 게 유리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몇 %인지에 따라서는 일반고가 계속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학종 합격률 일반고 2.9배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전혀 이런 거하고, 그러니까 말은 맞는 얘기인데 설령 먼 짓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아까처럼 일반고에는 한 명이 13개 대학을 2개 합격했다면 특목고 자사고에는 특목고 자사고 과거 아까 2.9배라고 했으니까 과거 애들은 3, 4개를 합격한 거죠. 그 대학들 다. 이런 거에 대한 차이인 거니까 이 비율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린 거죠. 저는 이런 데이터를 매우 싫어합니다. 교육부 담당자가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이게 뭡니까? 데이터가.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뻔하디 뻔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 데이터를 속였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발표했대. 그렇지만 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게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뭐 특목고의 편법 특혜, 과고, 자사고, 외고 뭐 이런 일반고 순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요.
아까처럼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일반고 애들보다 평균으로 따지면 게임이 안 되죠. 상위권 애들로 보면 상위권 예를 들어 자사고 4등급, 특목고 4등급 아이까지 때로는 이제 특목고도 특목고 나름이니까 5등급까지 그런 아이들은 일반고의 1등급, 1, 2등급, 1등급, 2등급 초반대의 아이들만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 자사고의 4등급, 5등급의 아이들이 재수를 많이 하죠. 이게 아깝다는 거예요. 일반고 갔으면 당연히 서영고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5등급인데도 특목고 자사고의 5등급인데도 그러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냐? 당연히 갈 수 있는 길은 있죠. 근데 그게 그 안에서 처지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집단들이 똘똘하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 교사는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와 있는 거지만 우리 애들이 전체적으로 평균이 올라왔지만 이 애가 탁월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아이가. 왜냐면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요. 근데 얘가 일반고 갔으면 탁월하게 보였겠죠. 당연히 탁월하다고 써줬겠고. 당연히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목고 일반고가 유리한 게 아니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몇 번을 얘기합니까 도대체. 그렇다니까요. 다만 전체적인 수준이 높다라는 건 알겠다고요. 그것까지는 인정. 그 다음에 아이들이 써놨던 보고서의 제목도 똘똘하다는 거 인정.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일반고 학생들은 어떤 보고서의 자료를 하나 만들더라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더 해보라는 거죠. 왜냐면 결국 그게 고민의 깊이에 따라 나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고민의 깊이가 있다면 당연히 그 제목 역시, 입학사정관이 읽었을 때, 또는 선생님이 읽었을 때도, 얘 봐라. 이런 제목은 그래,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거부터 놀랄걸요? 그런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고민의 깊이인 거죠. 고민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부 학종실태 조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동안 데이터에 비해서 뭐 특별한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나왔던 거 뭔가를 확인해 준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기사 제목과 내용이 실제로 달라요. 언론들은 지네들 말하고 싶은 걸 제목으로 달고 나머지는 내용이 달라. 이게 뭐야? 내용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물론 일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뭐 그렇다 하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 교육의 미래를 우리가 이제 리드해 가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수능은 더 이상 안 된다. AI가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인공지능이 다 하고 판검사도 이제 범사는 알지 모르지만 판사야 인공지능이 다 볼 거고. 그죠? 1차는 뭐 요즘 걔네들 판사들이 어째 인공지능보다 못하는 판사들 많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AI가 다 해줘도 될 것을 왜 또 인간이 도전하려고 그래. AI에 진 거지. 참고로 알파고라고 있었죠. 예전에 이세돌과 싸웠던 알파고. 물론 그 컴퓨터는 아닙니다만 요즘은 구단이죠. 바둑 구단이 걔네들 알파고나 이렇게 걔네들한테 한 3점인가 4점을 깔고 둔답니다. 그러니까 3점 까는 건 당연하고 4점 깔면 살짝 이길거나 말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인간이 지죠, 무조건. 근데 그것에 뭐 다시 도전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력. 이것이 더 필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AI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배워야 되는 시기에 알파고가 외웠다고 나도 외워요? 이거 바보 같은 짓이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공부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AI 시대라고요.
그런 시대에 또 지금이 그런 거예요. 10년 뒤 지금 양자 컴퓨터 나오고 지금 그죠? 양자 컴퓨터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그동안에 있었던 암호 체계가 완전히 바뀌니까 뭐 비트코인도 막 폭락했다가 아 이거 몇 년 뒤에 나온 데서 다시 올라가고 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수능이에요. 지금에 있는 전형의 형태, 예를 들어 뭐 수능 30%, 학생부 종합 전형 20%, 학생부 교과 40%, 물론 대학마다 살짝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여지는 두고 있죠. 또 인서울 대학은 당연히 또 더 좋은 대학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이 많죠.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 산업계가 그렇고 그 산업계를 따라갈 게 교육계잖아요. 대학이. 당연히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로 키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